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이준석 편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죠? 저는 그 사이에 지구 반대편으로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예. 해외 출장도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진짜. 국회의장 모시고 그 브라질에 그 G20 의장단 회의에 제가 수행하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일부 혹시 오시면서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장해찬 전 최고 나왔던 일부 인터뷰. 그건 못 들었는데 밖에 들으셨어요? 장해찬 최고원이 있어가지고 잡담은 좀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예, 만나셨군요. 장해찬 최고원 요즘 완전히 잘 나간다고 신났던데요. 예. 두 분 별로 사이 안 좋지 않아요? 그 장해찬 최고위원이랑 저랑 좋았던 시기가 10년이고요. 예. 저 장해찬 최고위원이 좀 어둠의 세계에 이제 빠지면서 한 3년 가까이, 2년 가까이 저 친구 좀 방황한 거고. 그래요? 예, 그래서 좋았던 기간이 더 기네요. 그래도. 그 장해찬 최고도 고생 좀 했으니까 이제 밝은 세상으로 올 때가 됐죠. 그 어두운 세상에서 뭐 크게 비본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일부 인터뷰가 뭐였냐면은 그 예. 지금 국민의힘에 떠들썩한 단계 예, 당원 게시판의 줄임말 단계 논란을 일부에서 다뤘는데 네. 그 같은 당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예, 국회 운영위에서 제보를 하나 소개했는데요. 네.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제보를 천하람 원내대표가 받았느냐? 대통령실의 강기훈 행정관 예. 이분 음주운전 했는데도 지금 대통령실 복귀해서 잘 다니고 있다. 예. 강 행정관이 당원 게시판 논란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경질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제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 천하람 그 의원이랑 그거를 뭐 상의해 보지도 않고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는데요. 딱 들으면 느낌이 뭐냐면 아 한동훈계에서 흘렸겠구나 천하람 의원한테. 아, 그 제보가 거기서 흘러간 거 아니냐? 그렇겠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자신들에 대한 공작인 것처럼 말하고 싶은 사람은 한동훈계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티나는 정보를 흘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한동훈계가 지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흘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근데 강기훈 행정관이 왜 갑툭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좀 그 최근에 음주 사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좀 이미지가 부정적일 수 있는 인물이 이걸 기획하고 있다 이런 설을 흘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뭐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정보일 것 같은데요. 그 사실은 이준석 의원도 당대표 시절에 뭐 윤리위에 올라가고 고생을 좀 했었는데 네, 한동훈 대표도 지금 당무감사 얘기 막 윤리위 얘기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일단 당무감사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 이건 당무감사 거리도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당의 홍보국에 얘기해가지고요. 네. 이거 누군지 빨리 알아봐라 하면은 한 30분이면 알아서 알려줄 걸요. 이걸 뭐 거창하게 당무감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당무감사위원회 열면 뭐 하겠습니까? 홍보국에 얘기해가지고 누군지 알아봐라 이거 할 텐데 그냥 당 대표 지시로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지금 당대표라면 나는 그냥 빨리 당무감사 하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이라면. 어이구 제가 만약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했으면은 지시 안 하겠죠? 아. 네, 네. 제가 문제가 될 일이 없으면 바로 지시해서 벌써 30분만 해결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왜 지시 안 할까요? 합리적인 선에서. 그렇게 의심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 그렇고 네. 이준석 의원 본인하고 관련된 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4일에 해외 출장 마치고 해외 순방 마치고 네. 귀국해서 공항에서 했던 발언. 네. 기자들이 이제 질문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한 발언이 상당한 화제였습니다. 잠깐 듣고 올게요. 예. 저도 이제 기록을 몇 개 찾아봤는데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제가 참 옛날 생각나면서 참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도 오랜만에 새록새록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궁금해한다면은 일체를 다 얘기할 생각입니다. 웃겨서 말도 안 나옵니다. 저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시장 공천이라는 거는 그 시장을 공천을 줘야 되는 이유가 원래 대표님 그 공천은 당협위원장이나 도당위원장이 주란 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막 그러고 나중에 구청장은 당협위원장들이 다 반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협위원장들 뭐 제대로 된 사람들 아니니까 그 사람들 무시하고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대화인데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막 하니까 아 이건 철학도 없고 근본도 없는 얘기구나. 그래서 아.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웃겼다 얘기하시는 웃긴 거고. 거고. 그게 지금 어, 그러니까 요날 요게 얘기했던 특정 시장하고 특정 구청장이 네. 그다음 날 보충 설명을 하셨어요. 예, 하나는 예. 포항시장이고 하나는 서울 강서구청장이다. 그것까지는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셨어요.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게 네. 포항시장은 뭐 지금 현직 시장이시니까 이강덕 시장님 네.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이런 일체의 뒤에 대통령이 이런 걸 모르고 계실 거예요. 예, 얼마나 이런 상황이 구질구질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그러니까 그냥 그 포항 시민들 50만 포항 시민들한테 뭐 심려를 끼치고 이러고 싶지 않아 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워낙 파다한 얘기라 가지고 그냥 기자들이 바로 취재해 내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 예. 이 두 가지 케이스뿐만 아니라 더 있다. 한 8가지 정도 의혹 보따리가 있다. 맞습니까? 장성철 소장이 저랑 통화한 다음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NCND 하겠습니다. NCND면은 저는 그거는 맞구나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것도 NCND 하겠습니다. 그러면 맞구나 저는 그렇게 또 해석합니다. 그것도 NCND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8가지. 그 검찰에서 부르면은 그 8가지 부적절한 일을 다 내가 말하겠다 그러셨어요. 물어보면 얘기하겠죠. 근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느냐 저는 약간 그게 의문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검찰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뭐 당연히 인지상정이겠지만은 수사를 그쪽으로 갈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정보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는 혹시라도 그런 정보가 대통령 측으로 유출되면은 방어 논리만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공천 개입 지금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구속됐고 거기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을 이렇게 수사하다 보면 당연히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방선거 공천은 더 네. 복잡한 게 뭐냐면은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었어요. 예. 그리고 어제도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이분이 되게 신기했던 게 본인이 공관위원장을 뭐 사실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다선 의원이니까 부탁을 드린 건데 저한테 강하게 요구했던 게 그 3명의 그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의 그 총장들을 빼달라. 원래는 당연직으로 그분들은 참여하는 당연지구 건데. 사무총장과 전략부총장과 예. 조직부총장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기호 사무총장, 강대식 조직부총장, 그다음에 지금 정무석한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이었거든요. 네. 이분들 빼달라고 해서 뺐어요 2분을 거기서. 어허.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빼가지고 이제 뭘 얻고자 했느냐. 예, 그거는 제가 이준석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공천에서 만약에 불복이나 아니면은 최고위가 예. 공관위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예. 그 최고위에서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최고위에서 재심을 요구했을 때 공관위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다시 올려보내면은 확정이 됩니다. 네. 최고위의 의견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아마 음. 그 3분의 2 이상의 절대 다수를 필요로 했을 거다. 왜냐 이런 사고가 터지면은 힘으로 찍어 눌렀어야 됐을 테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을 거기 뭐 다선이라고 안 친 이유는 결국 대통령실에 입김을 넣기 위해서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그분을 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준석의 힘은 이준석 대표의 힘은 빼고 어쨌든 임명한 사람은 저니까요. 저는 음. 임명했는데 원래 공천이라는 게 견제 장치가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 대표가 그런 지명하는 그 공관위원들도 있고 한데 당 대표가 지명하는 공관위원들이나 최고위 지명하는 공관위원을 다 뺐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이거는 애초부터 그 사고가 예고되는 상황이었다. 예. 그 녹취가 하나 공개가 됐는데 예. 이 김건희 여사하고 이준석 의원 간의 통화 내용을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거였는데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서 당사자가 나오시면 제가 질문한다고 네. 했었거든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이준석입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예. 네네네. 아유. 다른 날 상의를 일이 있어가지고 네네. 서초동에 있어가지고 뵙긴다 해가지고요. 아, 수치동 안에. 저녁 뭐 제가 말씀을 하니까. 아, 여기 오시면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예. 아, 그럼 오세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거야. 그 포항 공천 때문에 김정재가 해가지고 김관희 들어가지고 김정재가 당신 팔고 다니는데 어쩔 거냐 해가지고 한 거고. 자, 뭐 뒷부분은 그렇고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이준석 의원이 그 당시 대표가 2022년 4월이더라고요. 저게 그런데 무슨 뭐 대단히 편집된 파일인 것처럼 지금 저렇게 해놨는데요.
전체 통화 길이가 17초인가 그래요. 17, 20 몇 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 편집된 부분이 없어요. 거의 다예요, 저게. 예, 저게 다고 그 음. 뭐냐면 음. 그 저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한테 저 직후에도 뭐 전화하면서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그 포항시장 공천에 특정인이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는 말이 계속 있어 가지고 예. 저게 뭐냐면 제가 이런 거잖아요. 누가 당신 이름 팔고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누구는 저걸 갖고 인제 뭐 김건희 여사랑 공천을 왜 상의하냐 그러는데 김건희 이름 팔기 때문에 김건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당신이 이 사람 음. 아냐. 예. 다른 음. 사람 그래서 가 가지고 제가 하도 인제 말을 돌리고 이러니까 아크로비스타에 가 가지고 제가 사실 다른 사람한테 제가 김건희 여사가 아크로비스타에 현재 있다는 걸 듣고 갔어요. 예, 그 예. 근접 수행하는 분한테. 예. 가 가지고 "당신 지금 있지? 음. 당신 그러면 내가 지금 바로 그 가서 얘기할 테니까 음. 바로 얘기하자." 그 뭐 밥 드실래요? 이랬는데 밥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셨어요? 그 김정재 의원이 뭐 이렇게 뭐 경북 도당위원장인데 네. 공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무리수를 많이 둔다. 음. 당신 혹시 누구누구를 공천 줘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느냐? 그랬더니만은 이건 제가 처음 얘기한 건데 그때 김건희 여사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음. "저는 김정재라는 사람 몰라요."라 그랬어요. 아, 김정재 의원 몰라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오케이. 난 목표 달성. 이 사람이 어. 모른다 그랬으니까 난 가서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식으로 자기가 얘기한 거니까 어. 공천 장난친 거 다 인제 어. 무효화시키고 아하. 똑바로 공천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 저는 굉장히 특수 목적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 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니 근데 거기서 만약 몰라요 했으니까 일이 뭐 간단하게 끝났지만 음. 거기서 알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라고 했으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거 들어줄 생각은 아니셨을 거 아니니까 아니에요. 갔죠. 가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랬어야 되는 끝장 보러 간 거잖아요. 거고 "당신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그리고 개입하지 마시오 이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거기서 저한테 몰라요 그래 가지고 저는 "아 아. 알겠습니다." 나왔어요 그냥. 아, 그렇게 근데 된. 그게 저도 약간 예측 못한 답변이긴 한데 그러면 김 여사는 개입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자기 주장인 거죠. 아, 주장은 근데 여하튼 그랬다. 그렇게 하고도 일 처리가 안 돼 가지고 대통령이 저한테 제가 음. 그래서 다시 인제 전화 통화로 그거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게 먼저였어요. 그다음에 이틀 뒤인가 대통령 얘기 하면서 하는데 뭐 김정재가 울고불고 저한테 또 뭐 이게 또 시작된 거죠. 또 인제 보면은. 그러니까 김정재 의원이 왜 울고불고 했다는지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고 네. 왜 울고불고 했는지는 김정재 의원한테 물어봐야겠죠. 그건. 그러니까 이야기가 조각조각 막 앞뒤가 섞여서 나오니까 되게 따라가기가 복잡해요. 그냥 제가 훅 질문 드릴게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가장 힘이 셀 때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있던 그때 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개입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건은 이 포항시장 공천 건은 아주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역에서도 난리가 났고 예. 저도 난리가 났고 권성동 원내대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슈화가 돼서 바로잡힐 수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이번에 보면 뭐 어제 보면 평택시장 공천 이런 예. 것도 얘기 나오는데 평택시장 공천은 대통령이 저한테 뭘 말을 한 게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상하다 하지만 제가 뭔가 지적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한 공천을 짚으라면 많죠. 많아요. 그리고 그 얘기 나왔던 강서구청장 공천 같은 경우에는요. 그건 전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박성중 시당위원장이었고 그때 박성중 시당위원장 인수위원인가 그래 가지고 공관위원장은 뭐 다른 분이 했고 뭐 이럴 텐데 원래 구청장은 서울시당 전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지도 않아요. 최고위원회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또 얘기를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협위원장들이 그 아무리 반발해도 그 사람들이 뭐 하는 데서 민주당 도와줄 일 있냐 또 지면 안 되니까 무조건 이 사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죠. 네. 그 지금 두 가지 뭐 세 가지 이야기하셨고 네. 또 하나가 대통령실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의원이 갑자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죠. 네. 그러면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고배를 마시는데 혹시 요 과정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건 표면적으로 경선에서 유승민 의원이 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나오기가 뭐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고. 근데 김은혜 저 대변인이 갑자기 나오는 과정이 좀 다들 의아하긴 했잖아요. 그거는 척하면 척이죠. 그거는 대통령이 그 뒷배가 되어준 게 맞겠죠. 그런데 했는데 그 나중에 그에 대한 파생으로 뭐 전 사실 안철수 의원이 개항을 나가기를 바랬거든요. 예. 그 당시에 충분히 안철수 의원도 지명도가 있고 인기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를 거기서 개항해서 잡아두면은
사실 민주당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안철수 의원이 이기면 좋고 이길 거라 봤어요. 저는 총력 지원하면은. 네네. 뭐 만약에 안타깝게 석패한다 하더라도 정권 초니까 안철수 의원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인제 당에서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인제 사실 김은혜가 또 울고불고 어. 그래 가지고 김은혜가 뭐 저한테 전화 와서 뭐 이렇게 울고불고 근데 뭐 제가 얘한테 가라고 뭐 하는데 "이거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해 가지고 "안철수 의원을 분당갑에 줘야 된다." 어.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었죠. 아 울고불고 뭐 잠깐만 울고불고 해서 이게 저는 솔직히 뭐 김은혜가 울고불고 했다를 믿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 화법이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전화하면 계속 울고불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예 어. 근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사실 당의 전략과는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있었죠. 아.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내가 거기 분당에 가게 된 것이 이준석 대표의 권유로 뭐 음. 압박이라고 표현하셨던가요? "그걸로 가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거의 그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에서 협박받았다는 거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예 거의 아 뭐 그렇습니까? 예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음. 이준석이 안철수에게 제발 분당갑을 나가 달라고 압박했다는 거를 지금 듣는 순간 믿겨지시는 청취자가 있습니까 지금? 예.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 안철수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전혀 아닙니까? 저는 단일화도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예. 아.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음. 분당을을 제가 가라고 압박할 정도로 제가 간절했다? 음. 음. 분당갑을요. 분당갑은 음. 죄송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어 굉장한 우세 지역구입니다. 예. 음. 우세 지역구에 누가 제발 나가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뭐 해명을 하려다 보니까 기상천외한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명태균 씨의 변호를 맡은 후에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해왔던 김소연 네. 변호사 최근 돌연 사임을 했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어제죠, 어제. 예. 김소연 변호사가 사임을 했어요. 네. 변호를 맡았던 것도 명태균 씨 변호를 맡았던 것도 갑작스럽고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사임을 한 것도 좀 갑작스럽고 네. 악의 축으로 지목당했던 분으로서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이거 사건 전에 무슨 사건 변호인인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저는 기억 안 나네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변호인했습니다. 아. 성상납 사건이 뭐 이런 거 했던 거. 결국은 무혐의 받으셨던 당연하죠. 그 성상납 사건의 변호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론의 주목을 받을 때는 이 또 그런 논란이 있는 인물의 변호인 맡으셔 가지고 이준석 까는 얘기 하시면서 이제 또 주목을 받은 거 하신 건데 글쎄요. 인제 대중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이분이 한 이틀 정도 인제 그 역할 안 하시고 나니까 참 세상이 평온하잖아요. 어. 예. 왜 맡으셨었다고 보세요? 가 가지고 인제 명태균 사장은 시원하게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인제 결국에는 거기서 뭐라도 인제 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다른 정치인들 음해하고 이럴 수 있는 정보들 밖에다 퍼나르려고 한 게 아닐까. 예 실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의뢰인은 시원하게 구속되고 지금 예 어허. 의뢰인이 뭘 방어했는지도 아무 기억이 안 남잖아요. 명태균 씨는 구속되고. 김서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 입장에서 뭔가 방어했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 뭐 제가 자세하게 안 들여다봐서 기억이 안 나는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니 딱 매일 기억은 안 매일 납니다. 뉴스를 다루신 분이 기억 안 나면은 이게 안 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저도 이 뉴스들 뭐 저한테 계속 이제 확인들이 들어오니까 음. 많이 보는 편인데 정확히 명태균 씨를 어떻게 방어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기억에 남는 거는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부터 해서 이준석 얘기 김종인 위원장은 또 그 김종인 위원장 시기에 이분이 뭐 유성 당협위원장이 그랬는데 대전에 음. 그 단림은 영찰원과 현수막 거시고 이런 예. 것 때문에 네. 문제되고 이래 가지고 또 당협위원장에서 또 물러나시고 이런 네.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은 그 조사받을 때 딱 한 번 이름 나왔대요. 예. 뭐로 나왔냐 들어보니까 22년 4월에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사장에게 그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유영하랑 김재원이 단일화할 것 같아?" 그걸 물어보셨어요? 물어봤다는데 그때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원장도 그만둔 뒤 한참 뒤였고 네네.
선거 캠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음. 아무 직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거 물어봤다고 해가지고 검찰이 뭐 김종인을 조사할 거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다 누구 입에서 나왔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되게 특이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그럼 명태균 씨 변호를 맡은 것도 그리고 지금 갑자기 그만둔 것도 용산의 뜻이라고 보십니까? 용산까지인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근데 원래 그분이 뭐 그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아. 예. 그럼 그냥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좀 이렇게 관심받는 사건을 맡았다 그냥 그렇게 근데 보시는 이런다고 거예요? 정치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지금 명태균 씨의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 이분이 어떻게까지 이런 것도 개입하고 저런 것도 개입하고 했나 싶은데 음. 그런 분하고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친해지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명태균이라는 그 사람이 결국엔 예, 선거 예. 컨설턴트냐 아니면 여론조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거냐 이런 거는 사실 모호성이 있죠. 음. 근데 일반적으로 여의도에 있으면은 정보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인제 저나 아마 뭐 김종인 위원장도 그랬을 것 같고 대부분이 그랬을 것 같은 게 명태균 사장이 창원 베이스의 사람입니다. 예, 예. 그 말인즉슨 제가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메신저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라 그랬어요. 그 음. 말인즉슨 뭐냐면은 제가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여의도 바닥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10중 8구 정보가 밖으로 셉니다. 예. 예, 예, 그쵸. 예를 들어 저랑 정말 친한 정치 평론가들이 있고 하지만 이분들한테 얘기하면 언젠간 방송에 떠들지도 모르는 거고. 금방 나오죠. 예. 왜냐면 왜 정보를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결국 대통령과 저 사이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네. 언제 윤핵관 이런 사람들은 막 무슨 말만 있으면 다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왜곡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창원 출신이라 가지고 네. 서울에 아는 기자가 없어요. 이분도 정보를 뭐 유통하고 싶어도 네. 지역 자체가 거기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구조가 된 거냐면요. 저나 김종인 위원장이나 대통령 사이에 이분이 막 말을 전하고 이러면은 새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자문을 구할 때 그래서 서울 중앙에 있는 사람보다 바깥에 있는 정치 컨설턴트한테 좀 자문 구하고 이러셨단 그렇다기보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컨설턴트를 저희가 필요했던 건 아니고요. 네. 이분이 다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랑 굉장히 친해졌다는 건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거 이준석 의원 때문에 친해졌다 막 이런 말도 있던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저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죠. 아, 그러니까 이미 친해진 그러니까 상태였어요? 그런 친한 걸 알고 있으니까. 알고 음. 있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음. 어떤 전원이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몇 번 이건 방송에 얘기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약간 얘기해 보시면 특이한 게 있어요. 약간 청개구리 본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이걸 하자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오히려 반사적으로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런 이준석이나 스타일들 김종인이 있죠. 예, 네. 약간 그런데 희한하게 네. 이 명태균 사장이 얘기하면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후보 시절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후보 대선 시절. 후보 시절에 이준석 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대통령 후보가 잘 안 듣는데 희한하게 청개구리 본능이 있어요. 그 명태균 씨 통하면 들어요. 예, 통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신통하네. 이게 되게 특이한 게 그래가지고 네. 사실 그 경로가 편하고 그리고 뭐냐면 정보력이 꽤 괜찮았던 게 뭐냐면은 예. 실제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랑은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한 걸로 저희 봤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 근데 이게 양면화된 게 뭐냐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음. 서울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정보가 안 새나가요. 근데 창원 바닥만 가면 이제 야 내가 서울에서 뭐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 이랬던 거 저희도 이번에 알게 된 거죠. 오케이. 자 정리하자면 네. 정보가 안 새 나간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데다가 김건희, 윤석열 요 부부 그 당시 후보였던 네. 요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렇게 원활한 중개자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활용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분이 지금 저희도 이번에 사태를 겪으면서 알게 된 게 예. 근데 이분이 여기 서울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입이 무거운 편이었는데 창원만 가면 사람들 불러놓고 막 녹취 들려주고 야 내가 뭐 하는 서울에서 뭐 하고 다니지 아냐? 뭐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어? 지금 보세요. 여론 조작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의심받고 있잖아요. 이런 거 모르셨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는 봤을 때 예. 어차피 저는 제가 나간 선거가 없었잖아요. 제가 전당대회 때 뭐 명태균 사장이 저를 도왔다 그러는데 지금 와서 보면 어제 강혜경 씨도 무슨 뭐 거기 도운 거는 없다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도움받을 일이 없었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또 처음 해보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 갖다 주면은 좋다 싫다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제가 이거는 대통령 욕하려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여론조사표를 볼 줄 모르세요. 예? 그래요? 롤데이터 못 본다는 뜻일까요? 아니 표를 못 보세요. 어떻게 못 봐요? 그러니까 못 본다는 대통령은 거-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여론조사표를 본다는 거는 예. 그거에 따른 함의나 이런 걸 되게 자세히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해석. 근데 예. 대통령은 그냥 거의 그냥 몇 대 몇 이것만 보는 수준이에요. 위에 보면은 예. 내가 그래 1% 이겼어. 예. 아 좋다. 뭐 예. 밥이나 먹으러 가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이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갖다 주는 정보라는 게 그거 딱 하나 오늘 내가 2% 이겼어 이거 보는 거 이상의 가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대단한 무슨 의지를 가지고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음. 너무 고마워 또 해줘 이런 거 하진 않았을 거라 봐요. 저는 이건 제가 대통령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알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이분이 선거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요 이야기 듣자면은 네. 제가 막 2시간, 3시간 네.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예, 예. 이준석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